예를 들면 이런 욕설 네. 그런 것도 다 학교 폭력이란 말씀이죠. 하다 보면 이제 아마 되게 이게 알게 되는 경위가 그 자녀 핸드폰을 우연히 방송 중에 계속 전화가 걸려와서 저희가 방송이 좀 힘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 서자 TV에서 서자를 담당하고 있는 아나운서 전병주입니다. 네, 이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리엠파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로 계시죠.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이민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사고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할 만한 이슈입니다. 바로 학교 폭력인데요. 학교 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이고 또 이렇게 잘 대처하는 법들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학교 폭력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학교 폭력 예방법에 가지고 그 정의하고 있는 건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예. 상해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그 명예훼손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걸 다 포함합니다. 네,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가 여기에 이제 학교 폭력 여기에 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신체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만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 네.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상에서 예를 들면 개 XX 이런 욕설 네. 그런 것도 다 학교 폭력이란 말씀이죠. 요즘 네. 저도 보다 보면은 많이 놀랐는데 이제 생면부지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서로 아는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이제 갑자기 단체 카톡에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서로 갑자기 욕을 한다든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뭘 갖고 와라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내용 수위가 사실 옛날에 아이라고 보기에는 좀 사실 어른들이 충격 먹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욕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네. 이제 찰랑찰랑해졌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보고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부모 욕 이제 패드립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정도가 옛날보다 보면 아마 되게 이게 알게 되는 경위가 그 자녀 핸드폰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면 자녀 가해입자나 피해자는 똑같습니다. 이런 걸 네. 보다 보면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해? 라는지 아니 얘 친구들이 내한테 이런 말을 했나? 그 정도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개인 정보라든지 이게 아이의 그 자녀 성숙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중에 계속 전화가 걸려와서 저희가 방송이 좀 힘듭니다. 네. 찾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욕설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욕설을 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장난삼아 한 욕설인데 아니면 그냥 툭 밀쳤는데 받은 사람은 이거 학교 폭력이다 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가끔씩 이제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네. 나는 얘기한 것도 없어요. 아니면 어디로 불러내가지고 나도 갔었는데 거기서 또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를 때리고 있어. 네. 이제 그럼 거기에서 갑자기 하지 마. 학교폭력 멈춰. 그건 못하죠 사실. 네. 서로 친구들 사이고 그 사이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그 또래들끼리 그 질서에는 좀 사실 그건 좀 힘들지 않나.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도 사실상 이제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 그 가담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카톡방에서 이제 바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친구들을 좀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말려야 된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그렇군요. 말리는 게 맞죠. 네. 들으셨죠? 이게 네. 학교 폭력이 이제 주먹으로만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SNS 상에서 욕설을 하거나 그 채팅방에 있었다는 존재만으로도 이 가담자로 네.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채팅방에 있었다면 바로 나오게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욕설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좀 추가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대개는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나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캡처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나오게 되면은 그 증거 자료가 다 없어지니까 이제 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가 보이게 네. 그걸 다 캡처를 하셔가지고 일단 보관은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쓸지는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보관을 해두셔야지 나중에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증거는 항상 놔둔다. 그렇군요. 네.
이래서 그런지 지난해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한 3만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뭐 학교에 먼저 알린다든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하게 되면 신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알리게 되죠. 예. 선생님 이제 근데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은 서로 학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 있으면 그쪽 학교에다가 이제 통보를 좀 해야 되고 같은 학교와 같은 방향 그쪽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통보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는 되게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는 일종의 행정상 처분이고 결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이제 혹시 불복을 하게 되면은 이건 피해자나 가해자나 둘 다 불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으로 이제 받은 날로부터 이제 90일 이내 꼭 시간 유의하셔가지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형사 절차가 있는데 형사 고소는 말 그대로 이제 형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경찰서에 접수를 해가지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다음에 이제 검찰 19세 미만의 경우는 대개는 그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호 처분을 받게 되죠. 그 일종의 이제 많이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딱 꿰고 있습니다. 가면 네 몇 호 나왔어? 안 했어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러면 19세 미만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죠? 그 가정법원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도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그 10세에서 14세까지는 여기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주체인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돼가지고 소년보호 처분은 받게 되죠. 근데 이제 14세부터 19세까지는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라서 그 형사 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실무상 이제 형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개 경우는 이제 다시 그것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처분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가장 약한 처분부터 가장 강한 처분까지 이 처분의 강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받게 되는 뭐 행위에 따라서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사건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런 질문인데 그게 물론 마음속에 저희는 결론은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 근데 이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구체적인 사건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면서 최대한 잘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이건 1, 2호 처분 병합해가지고 그게 한 20 몇 프로 정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과하고 내용은 재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피해 학생 말고 가해 학생 쪽의 변호를 맡으신 적도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가해 학생도 많고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 쪽의 학부모들은 오셨을 때 좀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나요? 일단은 되게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잘못했는데 죄는 받게 되는데 이게 아이 장래가 나중에 이제 혹시 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나중에 아직 어린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건가요? 보호 처분은 안 남고 나중에 다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행정상 합포기 심의 거기에서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남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해 학생 쪽에서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소송 90일 이내인가요? 네, 90일 행정심판 원래는 이제 90일, 180일, 90일, 1년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90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계산하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자,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증거 자료를 많이 남겨라. 이거 외에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총정리하자면은 시작은 일단은 학교에 알리는 겁니다. 학교에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 고소장도 사실 동시에 접수하시는 게 좋죠. 좋고 그거 접수하신 다음에 조사는 받으시고 이제 추후에 이게 다 증거 자료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민사 소송을 같이 또 제기합니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그 가해 학생을 하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 어차피 자력은 없으니까 부모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죠. 그동안 이제 대개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을 거고 진단서나 그런 거 다 꼼꼼히 챙겨두셔가지고 나중에 청구할 때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들으셨죠? 피해 학생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가해자 학생 쪽은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좀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해결 방법이 좀 한 발 더 다가가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